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터입니다. 오늘은 특가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 2건 파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가감소 봉금 구조 이해, 그 다음 과실손해보험금의 구조 이해, 나무손해보험금의 구조 이해입니다. 결국 보험금을 구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보험금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용어들, 그걸 한번 먼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삭과 감소 과실수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미보상 감수 과실수,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 그 다음 적과 후 착과수, 기준 착과수. 다시 한쪽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그 다음 최대 인정 피해율. 최대 인정 피해율 안에는 유가 타박률,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죠. 착과 감소 보험금 보장 비율입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이기도 하거니와 또 어떻게 구해내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 착과 후 착과수 조사가 끝이 나고 나면 과실손해보험금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부딪히는 게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입니다. 물론 이건 종합위험 가입한 그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겠고요. 이건 나중에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재해 시에 낙과 낙엽 피해 조사 어떻게 하는지, 나무 피해 조사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우박재해 시에 낙과 피해 조사, 나무 피해 조사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말동상의 착과 피해 조사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적과전 우박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에 우박 착과 피해 조사를 또 어떻게 할 건지, 마지막으로 일소 피해로 인한 낙과와 착과 피해 조사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우리가 용어 자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또 어떻게 조사를 해서 그걸 대입을 시킬 건지 이제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 유가 타박률도 구해 볼 거고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 이렇게 구해 보겠는데요. 그 전에 1권하고 관련되는 내용, 특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에 대한 간단하게 한번 리뷰하고 여러분들 학습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 그저께 우리가 한번 본 그림인데요. 한번 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 봄의 목적은 과수사종, 사과, 배, 단감, 떨보기가 이렇게 되죠. 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에서도 특가 종료 이전, 특가 종료 이후 이렇게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보상하는 손해 한번 체크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특가 종료 이전의 종합위험 일 경우는 당연히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가 보장이 될 겁니다. 특화 종료 이전에 종합위험이 아니고 5종 한정 특정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는 우리 아래쪽에 보이는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이 5개만 특정해서 가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그래서 다른 재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특과 종료 이후 특정 위험이 여기서 볼 때 이제 우리가 특과 종료 이전에
정의하고 적과 종료 이후에 특정 위험 정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같이 피워놓고 보시면서 뭐가 다른지 적과 종료 이전에 태풍하고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후에 태풍호나 지진 어떤 내용들이 다른지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태풍, 강풍 같은 경우는 그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한다.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우박은 적난과 봉우리 저분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 또는 얼음 덩어리가 내리는 현상이다. 그 다음 집중호우.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비 또는 농지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소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 자, 우리 바로 넣기에 쭉 나오는 문제였죠. 12시간 누적 강수량 80mm 이상인 강우 상태. 그 다음 화재 있고요. 그 다음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은 규모 5.0 이상의 지진 통보 발령한 때를 말하고 지진 통보에서 발표된 진앙이 고수원이 위치한 시군 또는 인접한 시군의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이 내용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그 적과 종료 이후에 그 가을동성애 보장에 가입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보장을 받아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가을 동상의 기준은 정의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여기서 이 피해는 단감하고 뜰번감 품목에 한하여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 중에서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기회를 인정한다. 자, 한 번 더 우리 머릿속에 넣겠습니다. 이 피해는 단감, 뜰번감 품목에 한해서 10월 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 중에서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일소 피해입니다. 일소는 폭염으로 인하여 봄의 목축에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고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서 과피 또는 과육이 굶기에 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폭염특보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그 다음 또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승계소의 기상관측 장비로 특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손해방지 비용은 지급이 되는데, 공제 비용이나 시설 보수 비용 등의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적과 종료 이전하고 적과 종료 이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짧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무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당연히 보상하지 않겠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의 통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도 않는데 보상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혹은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 죄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까지 농작물 재보험에서
보상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6번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재해로 인한 손해. 그러면 기상특보 관련재해는 뭐가 있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그래서 이 내용들도 우리가 메모해뒀다가 기상특보 관련재해가 뭐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록 등 간접손해. 그 동록은 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단전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그 발생되는 재해만 보상하겠다는 것이 간접 손해까지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당연히 안 해주겠지요. 그 다음 과수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공공기관의 몰입으로 발생한 손해. 이건 과수화상병은 별도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폐원됐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직과 종료 이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지금 위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하고 대부분 많이 겹칩니다. 그 중에서 2번 수학기, 아무래도 직과 종료 이후니까 수학기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보상해 주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뜻입니다. 그 다음 또 눈에 띄는 게 최대 순간 폭속 14m/s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적과 종료 이유니까 저장한 내용하고도 좀 관련이 있겠지요.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 저장성 약화, 과실 갱도 약화 등 유관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등록 등의 간접손해, 아까 그 위에서 봤던 내용하고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10번 농업인의 부적절한 잎소지, 잎대거로 발생한 손해. 그 잎소지를 너무 부적절하게 해가지고 과실에 피해를 줄 경우는 그것까지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농업인의 부적절한 잎소지로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그것이 태양광에 과실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 내용들 우리가 한번 보고 다시 실제 문제로 한번 이제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적과전 종합형 케이스별 비례율 구하기 연습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적과전 종합형 중에 우리가 좀 어렵다 이러는 게 어깨 전투 방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면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것 구하시오, 저것 구하시오 이렇게 되면 사람이 풋풋합니다. 지금 우리는 겁이나 두려움을 없애야 할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기출 오해 문제 나온 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유가 타박률 구하고자 하는 기출 문제인데요.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인 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묶음으로 수험생이 지식을 가지고 있냐 없냐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은 가장 먼저 저가전 종합위에서는 특정히 5종 한종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갈 거냐 이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약 여기서 사과 품목 육아 타박률인데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 봅시다. 지금 품목 사과고요. 그 다음에 품종은 고생종, 중생종, 조사 대상 주수는 쌀가루 440주, 밤홍 110주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피해 내용 우박, 그 다음에 피해 조사 내용 육아 타박률인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표본 주수 어떻게 구하고 나뭇가지 총수 어떻게 구하고 육아 총수 어떻게 구할 거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5점짜리 문제입니다. 5점짜리 문제인데 바로 넣기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사고력이 그리고 시간이 유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하나하나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사 대상 주수에 대해서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조사 대상 주수란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주수, 미보상 주수, 미수학 주수, 수학 불능 주수를 뺀 주수를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합니다.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기수학 주수, 수학 불능 주수를 뺀 주수로 과실에 대한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수. 이게 조사 대상 주수입니다. 자, 이제 이 조사 대상 주수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육아 타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육아 타박률. 우리가 위에서 얘기한 조사 대상 주수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품목별 표본 수에 따라 과수원별 전체 특정 표본 주수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정 표본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배정하고 조사 대상 주수의 합은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특정 표본 주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 전체 표본 주수 곱하기 분종별 조사 대상 주수를 전체 조사 대상 주수로 가지고 나누어서 소수점 자리에서 올려서 측정 표본 주수를 구한다는 거. 지금 아래쪽에 해답을 우리가 구하는 과정에서 이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육아 타박률 조사하는데 조사 원칙이 있습니다. 선정된 표본주마다 동서남북 4곳의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육아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기회육아와 정상육아의 개수를 조사합니다. 사과 배는 선택된 과총당 동일한 위치의 육아에 대하여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자, 육아 타박률은 표본주의 피해 육아수 합계를 피해 육아수하고 등상 육아수를 합친 전체 육아수로 나눠주면 육아 사망률이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서 표본 주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에 보면은 조사 대상 주수가 440주, 110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수원 전체 조사 대상 주수는 550주죠. 550주에서 과수원의 적정 표본 주수는 550주니까 n 더하기 7, 우리 그 비법을 통한다고 그러면 12주죠. 근데 12주를 적정 표본 주수로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전체 이제 550주에서 조사 대상 주수의 품종별로 비례해서 우리가 배정해 줘야 되니까 12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40주에서 550주를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면 9.6주 이렇게 그 계산하면 10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암원 같은 경우는 3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위에서 얘기하는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지금 13주가 되니까 당연히 크니까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스가루 10주, 과목 3주. 그 다음에 나뭇가지 총수는 동서남북 4곳의 가지를 취한다고 그랬으니까 10 곱하기 4는 40, 그 다음에 3주에 대한 동서남북 4가지는 12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40과 12, 여기에 가지별로 6개 이상의 육아를 표본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40 곱하기 5는 200, 12 곱하기 5는 60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상기 조사에서 피해 육아의 합계가 52개로 확인되었다. 육아 타박률을 구하라. 지금 이렇게 했을 때 피해 육아 52개, 전체 육아 260개 이렇게 했을 때는 52 나누기 260은 0.2, 육아 타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기출 오해인데요. 기출 오해인데 저가전 종합이원 방식 뜰벙한 품목이 적과 종료일 이후에 태풍 피해를 입었다. 지금 여기에 이 아래 조건을 보고 낙엽률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라.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서 육아 타박률 이렇게 봤듯이 낙엽 인정 피해율 구하는 내용도 어떤 문제 구조는 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낙엽률 조사, 낙엽 인정 피해율 어떻게 구할 거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답을 구해내는 거니까요. 찬찬히 한번 또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사 대상 주수 550주로 나와 있습니다. 550주. 그 다음에 그 총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는 120개. 그 다음에 표본주 수는 12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특과 종료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과 종료일 이후에 태풍 피해로 낙엽 피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적화 종료 이후에 낙엽률 조사 어떻게 할 거냐? 첫째, 조사대상 주수 확인하고 아까 똑같죠?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본 주수표에 따라 가수엠벨 전체 표본 특정 표본 주수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적정 표본 주수를 구해내야 되겠죠. 특정 표본 주수 구하는 값은 아까 위에 육아 타박률 구할 때 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낙엽률 조사 원칙이 있네요. 낙엽률 조사 원칙. 지금 낙엽률 조사 원칙은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정하고 그 다음 선정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그 다음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 신초 1년생까지를 무작위로 정해서 각 결과지별로 낙엽수와 차엽수를 조사하여 리본에 기재한 후 낙엽률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엽률은 잎이 떨어진 자리를 쉰다. 가지에서 잎이 떨어진 자리를 세는 겁니다. 저 나무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의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곱하여 해당 함수 과실수를 산정한다. 이렇게 조사 내지는 산정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계산식은 단감하고 혈분감이 계산식이 다르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뜰번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식을 이용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낙엽률은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들 중에 보면은 총 표변제 낙엽수 합계는 지금 120개라고 지금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표본 주수가 12주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12주 정한 거니까 그냥 12주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동서남북 네 곳의 결과지 네 곳의 결과지에 지금 이게 그 차겹수와 낙엽수의 합계를 구하게끔 여기에 가지당 10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10개를 분모에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12 곱하기 4 곱하기 10 이건 480이 됩니다. 그리고 총표면 낙엽수가 120개라고 그랬으니까 120을 480으로 나누면은 0.25, 2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은 0.9662 곱하기 여기 낙엽률 있죠? 낙엽률 0.25 여기서 마이너스 0.0703을 해줘서 계산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0.0703 해주면 0.1712요. 그래서 소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그랬으니까 17.13%가 되겠습니다. 17.13%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낙엽률에 따른 낙엽 인정 비율까지 구해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한 내용들 중에 이제 나머지 나무 피해율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나무 피해율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자, 지금 나무 피해율 경북 영주 부석면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계약자 A와 B가 저가전 종합위험 상품에 가입한 뒤 보장하는 제로 나무 피해를 봤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약 내용과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나무 피해율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무 피해율을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를 보자마자 체크를 해야 될 게 저가 종료 이전 한정 특약 가입했냐 안 했냐 이걸 반드시 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또 구하는 방법도 달라지고요. 자, 지금 이제 계약자 A 같은 경우는 저가 종료 이전 5종 한정 특약 미가입이라는 것은 종합으로 가입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 B 같은 경우는 저가 종료 이전 5종 한정 특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자 A하고 B는 우리가 나무 계율을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계약자 A부터 이렇게 보시죠. 계약자 A가 종합이면서 일부 피해, 나무 피해율은 실제 고수율이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지금 종합으로 가입을 했고, 화재가 나면은 마당 다 타는 게 아니라 일부 피해 끼치는 게 많죠. 그래서 종합이면서 일부 피해인 나무 피해율은 실제 결과 주수, 실제 결과 주수가 지금 150주 이렇게 돼 있죠.
이 실제 결과 지수가 분모로 들어가고 여기서 고사주수 12가 있었다. 수학 불능주수 15주다. 그 다음 일부 피해주수. 고사도 아니고 수학 불능도 아닌 일부 피해만 있는 주수가 10주다. 이러면 피해의 정도하고 관계없이 10주, 15주, 10주 이렇게 해가지고 총 35주가 되겠네요. 35주를 150주로 나누면은 0.2333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때 피해율은 23.33 이렇게 해서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일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는 고수일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 고수일이다 이거는 실제 결과 주수로서 나눠줄 거니까 실제 고수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되시겠고요. 지금 계획자 A의 나무 비율은 이렇게 구한다. 그 다음 계약자 B 같은 경우는 5종 한정 특약이면서 나무 피해가 발생했다. 이때는 고사하고 수학 불능 여부와 상관없이 구분 조사한다. 이제 구분 조사한다는 게 이렇게 소, 절, 또, 범은 매유침, 소, 절, 또, 범은 매유철학, 뭐 이런 우리 다들 알고 있는 공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실, 절단, 토복, 매몰, 유실. 이제 얘네들은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대입해주면 됩니다. 대신 침수 피해 주수 보이면은 침수 피해 주수는 일단은 침수된 게 몇 주지? 일단 20주 보이네요. 그죠? 20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침수된 책가수가 100개, 100개. 그 다음에 침수되지 않은 가수하고 침수된 착가수하고 더해 가지고 전체 착과수를 분모로 따주면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은 분모가 250이 되겠죠. 그러면은 100을 250으로 나눠서 20주로 했을 경우는 침실피해 주수는 8주로 인정을 해준다. 8주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자 B 같은 경우는 조사 내용이 이러했을 때 나무 비율은 29%다. 29%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수주수 산정 방법에서 지금 우리가 한 번 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자체는 침수주수 산정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해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써내려 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표본주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나무로 한 주 이상 선정합니다. 두 번째, 표본주의 침수된 착과수하고 전체 착과수를 조사한다. 그 다음, 과실 침수율을 구한다. 과실 침수율은 침수된 착과수 나누기 전체 착과수. 그렇게 해서 과실 침수율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착과수는 침수된 착과수하고 침수되지 않은 착과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침수 주수는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수에다가 아까 위에서 구한 과실 침수율을 곱해주면은 그래서 침수 주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낙엽 인정 피해율 넘어가겠습니다. 낙엽 인정 피해율 아까는 적과 종료 이후에 대한 것들을 봤습니다. 지금은 적과 종료 이전에 발생된 그 낙엽, 낙엽 피해. 이걸 가지고, 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창원에서 쌍감을 재배하는 계약자 A가 국가적 종합위험 상품을 가입한 뒤 보장하는 제로 낙엽 피해를 보았다. 그래서 계약 내용과 조사 내용을 참고해서 낙엽률에 따른 인정 비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태풍 피해를 입었으나 차ገብ으로 보는 경우, 지금 이론서에 여러분들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ገብ으로 보는 경우를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ገብ으로 보는 경우 한번 봅시다. 잎의 일부가 찢겨진 경우, 잎의 50% 미만에서 꺾인 경우, 잎의 50% 미만에서 잘린 경우, 그 다음에 여러 곳에 찢어지고 꺾이고 잘렸으나 전체 대비 50% 미만인 경우는 타격으로 본다는 거죠. 타격으로. 그래서 그러면 타격수로 볼 것들은 지금 빨갛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타격으로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아래쪽에서 봤을 때 잎의 일부가 찢겨진 잎은 타격으로 봐라 그랬으니까 30개. 그 다음에 잎의 60%가 꺾인 잎은 낙엽수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50% 미만 꺾이면은 차ገብ으로 보는데 60%가 꺾인 거니까 이건 낙엽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 타ገብ으로 인정되는 게 잎의 40%가 잘린 잎이니까 타ገብ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곳이 찢어지고 꺾이고 잘렸으나 전체 대비 45%니까 얘도 차ገብ수. 그 다음에 이 피해가 없는 차ገብ수니까 당연히 차ገብ수. 그 다음에 낙엽수로 인정된 잎의 수, 확실하게 낙엽으로 인정된 그 잎의 수 몇 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몇 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 30개, 10개, 40개, 50개 얘가 차겹수가 될 거고 낙엽수는 20개, 100개 이렇게 해가지고 낙엽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타겹수가 타겹수가 어, 지금 130개, 낙엽수가 120개 이러니까 낙엽률을 구하려면은 낙엽수 120개에서 낙엽수 120개에서 전체 낙엽수 250개를 나눠주면 0.38, 48%가 낙엽률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죠. 그 단감 같은 경우는 단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1.0115 곱하기 낙엽률 0.48에서 그 다음 공식 0.0014 곱하기 갱과 일수 31 그렇게 해서 0.4852에서 0.042를 빼주면은 0.44352가 나오네요. 그래서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은 43.35%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까 침수하고 관련되는 거 한 번 더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적과전 종합위험 적과 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전 특약에 가입한 사과가수원에서 적과 전에 태풍 피해 사고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무 피해를 구하시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실제 결과주수 550주 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 지금 피해 내용들은 유실 10주, 매몰 10주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침수 35주에서 침수유가 30개, 미침수유가 70개 이렇게 확인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침수주 조사는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나무로 세 주를 조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장 평균적인 나무 한 주 이상 선정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550주니까 세 주를 조사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피해 주수의 그 합을 일단은 구해야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 우리가 개 주수의 합을 구하고 실제 결과 주수를 구해서 나무 비율을 구해야 되니까요. 피해 주수의 합은 10주, 10주, 20주, 25주, 30주 그대로 가져왔죠. 자, 그러면 침수 35주 지금 보입니다. 침수 35주, 35주에서 침수 유가가 30개, 그 다음에 침수, 미침수, 유가 합해서 100개 이렇게 했을 때 100분의 30 지금 이렇게 됐을 때 토탈 105.5주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비율을 지금 구하는 거는 105.5주에다가 실제 결과 주수 550주를 나누었을 때 0.1918 즉 0.1918가 되겠네요. 지금 그래서 19.18%가 나무 피해율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 결과 주수 이건 제가 삭제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기 블로그 공부하실 때 제가 이 내용은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다음 침수 주수 산정 방법 다시 한 번 더 서술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침수 주수 산정 방법. 표본주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나무로 한 주 이상 선정한다. 두 번째, 표본주의 침수된 착과수와 전체 착과수를 조사한다. 그 다음 세 번째, 과실 침수율을 구하는데 침수된 착과수를 전체 착과수로 나눠주면 된다. 그 다음에 전체 착과수는 침수된 착과수 더하기 침수되지 않은 착과수를 말한다. 침수 주수는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수에다가 위에 있는 과실 침수율을 곱해서 침수 주수를 산정해 주면 된다. 오늘 지금 그 깨정수 형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했는데 한번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히트 2508 블로그에 이 문제들이 다 게시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출력해 가지고 한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지만은 원리를 터득을 해가지고 계속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풀었을 때 10분 걸리던 게 7분, 그 다음은 5분, 그 다음은 4분, 3분 이런 식으로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형식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손해평가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못 넘을 산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